극락도량. 오늘은 춘천 청평사입니다. 청평사는 춘천 북내면 깊은 산골 오봉산 자락에 있습니다. 깊은 산골에 자리한 청평사에 가려면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양강댐에서 배를 타고 가는 코스, 또 하나는 화천 방향에서 산을 넘어 육로로 가는 코스입니다. 육로도 좋지만 소양강댐에서 배를 타고 가는 코스가 더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국민가요 소양강 처녀의 무대인 소양강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배를 타고 청평사 입구 선착장에 도착해서 1km 정도 계곡길을 걸어 올라가야 청평사가 나옵니다. 계곡길을 올라가려면 땀이 나고 힘도 들지만 시원한 계곡 소리, 푸른 산빛을 맞으며 올라가는 길은 정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만나러 땀 흘리고 공을 들여 도량을 오른다는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다. 청평사로 오르는 계곡에는 인어공주 같은 동상이 있습니다. 상사뱀 전설이 남아있는 공주의 동상입니다. 고려 공려 출신으로 원나라 황후가 된 기황후는 중국 원나라 황제인 순제의 정부인이 되었는데 그 순제에게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녀를 모시던 호위병 한 명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황제는 화가 나서 그 호위병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은 호위병은 공주를 잊지 못해서 저승에 가지 못하고 상사뱀이 되었습니다. 상사뱀은 몰래 궁궐에 들어가 공주 몸을 칭칭 감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날로 야유어가고 병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고려 땅 청평사가 영험하다는 소문을 듣고 중국에서 청평사로 기도드리러 오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청평사 계곡에서 목욕제기하고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려 했는데 청평사까지 따라온 상사뱀이 다시 나타나 공주의 몸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놀라서 청평사 부처님께 불공을 드린 후에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공을 드리러 간 공주가 나오지 않자 몸이 다른 상사뱀은 청평사의 중문인 회전문을 통과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비바람과 내성병력이 쳐서 상사뱀은 벼락에 맞아 타 죽었다고 합니다. 애욕과 집착에 눈이 먼 상사뱀을 절을 지키는 도량신과 사천왕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절은 부처님을 모신 도량입니다. 세속적 욕망을 벗어놓고 몸과 마음을 청정히 재개한 후 부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일주문 회양문을 지나는 이유는 그 문 앞에서 세속적 번뇌를 다 내려놓고 부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만날 때 몸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청평사에는 상사뱀의 전설이 남아있는 회전문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회전문의 회전은 윤회전생의 줄임말입니다. 회전문을 들어와서 애욕과 집착으로 인한 돌고 도는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청평사에서 천왕문의 역할을 하는 회전문에서 상사뱀이 불타 죽은 이유를 잘 명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청평사는 고려 문종 때의 문신 이자현이 중창하였습니다. 이자현은 고려 문종 때 문과에 급제한 후 대학 서승이란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벼슬을 버리고 오봉산에 입산하여 스스로를 청평거사라고 칭했습니다. 이자현은 춘천의 감창사였던 아버지 이의가 중창한 보현원을 문수원이라 고치고 여러 암자를 세웠습니다. 맑고 평화롭게 번뇌를 쉬며 수행하는 암자라는 뜻의 청평시감이라는 글자를 바위에 새겨 수행 공간으로 가꾸었습니다. 청평사 초입에 고려 선원이 있는데 이자현이 참선 수행하던 장소라고 합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던 이자현은 영지라는 연못과 멋진 정원을 조성하여 자연과 벗하며 고려 선원에서 마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영지는 오봉산의 푸른 산세가 물에 비쳐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고려 선원에는 고려 말의 고승인 나홍화상, 보우스님을 비롯한 많은 선사들도 머물면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춘천 부사를 지낸 조선 후기의 문신 박장원은 청평사를 유람하며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 많은 명산을 수없이 보아왔건만 두 손을 마주잡고 사면을 애워싸들 두르면서 비거나 부족함이 없이 온화하고 빼어나며 기이하기로 이 산에 비길 곳이 없도다. 청평사는 5개의 봉우리가 있는 오봉산이 병풍처럼 버티고 서 있는 작은 도량입니다. 회전문에서 대웅전, 극락보전, 관음전 등의 정각이 층층이 정갈하게 서 있습니다. 청평사는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국보로 지정된 극락보전으로 유명한 정토 도량이었습니다. 청평사 극락보전은 정각의 천장 장식인 도계가 화려하고 아름다워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6.25 동란의 민족적 비극 속에 회전문만 남기고 청평사의 모든 정각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지금의 청평사는 1970년대에 새롭게 중창한 것입니다. 회전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대웅전이 있고 극락보전이 있습니다. 대웅전에서 우리 사바세계의 교주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극락세계의 교주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염불 하면 좋습니다. 절은 부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의 법을 듣는 법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삼배만 드리고 빨리 나오지 말고 법식에 맞추어 각 정각을 참배하며 각각의 불보살님이 설하는 경전을 한두 페이지라도 독송하며 법의 가르침을 받고 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청평사는 1000년의 긴 세월 동안 많은 수행자들이 마음을 닫고 극락왕생을 발언했던 기운 좋은 도량입니다. 이 유서 깊은 도량에서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며 예배하고 염불하고 경전 독송하며 자신의 내면을 맑히고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을 순수하게 갖추면 좋을 것입니다. 춘천에 가면 소양강댐에서 배를 타고 청평사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회전문의 전설이 남아있고 이자현을 비롯한 거사불교의 수행열기가 가득했던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극락보전이 있던 청평사에서 그 평화로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